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울버햄튼이 사라비아를 영입했어요. 아니, 지금 울버햄튼에 이선 자원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사라비아를 영입한단 말이야? 왜 영입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사라비아 영입은 우리에게 피부로도 와 닿아요. 왜냐하면은 황희찬 선수가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팀의 중심으로 주축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경쟁자가 영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사라비아를 왜 영입했느냐, 그리고 사라비아가 영입된 것은 황희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작해 보자고. 먼저 울버햄튼이 사라비아를 영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리버풀하고의 FA컵 재경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적료가 500만 유로였고요.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까지예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전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하면서 투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전방 문제 때문에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했고요. 마리오 레미나를 영입하면서 미드필드 라인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블로 사라비아까지 영입을 한 거예요. 모두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고 그리고 연동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페테기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곤살로 게드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 연결되고 있고, 후백 네베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페테기 감독이 4-3-3 또는 4-2-3-1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유기적인 축구를 구사하잖아요. 말 그대로 세비야 시절에는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그 가운데서 다양하게 선수들이 위치를 바꾸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울버햄튼에서도 그 모습을 재현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사라비아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습니다. 사라비아가 2019년 여름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다음에는 거의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름값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메시가 영입이 되면서 사라비아는 출전 시간 때문에 스포르팅으로 임대돼서 뛰었고요. 스포르팅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공식 경기에서 21골 10개의 도움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 남아서 경쟁을 할 생각이었는데 워낙에 출전 기회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울버햄튼 이적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울버햄튼은 사라비아를 왜 영입했을까요? 일단 울버햄튼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순위를 올렸다 할지라도 현재 순위가 프리미어리그 16입니다. 강등권하고 승점 차는 1, 2점에 불과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두 경기 꼬꾸라지면 또다시 강등권으로 간다는 얘기고, 잔류전쟁을 계속 지금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로페테기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축구를 구사하면서 순위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분위기는 상승세예요.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 공식 8경기에서 3승 2무 3패를 기록했고 리그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리그 4경기에서 골은 4골이에요. 실점수는 2골이기 때문에 수비력은 안정감을 어느 정도 찾아간다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득점력은 여전히 빈곤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더 보강하고자 노력을 한 것이고 결국 사라비아 영입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역시 최전방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선에서 창의성이 있고 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면서도 돌파 능력까지 보유한 사라비아를 영입하면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울버햄튼의 빈곤한 득점력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빈곤한 득점력으로 고생을 했고 믿었던 라울 히메네스 마저 두개골 골절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파괴력을 상실한 모습이 나왔으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득점력을 한번 봤을 때 리그 기준입니다. 리그에서 포덴스가 5골로 팀 내 최다골이고요. 후백 네베스가 4골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격수들 디에고 코스타, 라울 히메네스, 황희찬 다 지금 기대만큼 골을 넣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마테우스 쿠냐 같은 경우에도 영입된 다음에 아직까지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테우스 쿠냐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격수의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결과 리그에서 최소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12골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결국은 마테우스 쿠냐를 최전방에 보강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적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라울 히메네스라든가 아니면 뭐 황희찬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골을 넣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한 거는 4-2-3-1 포메이션이라든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을 때 득점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비아를 영입한 것이고요. 사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데드볼 상황, 프리킥이라든가 코너킥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한 방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진하는 상황에서 패스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 능력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해서 득점력을 좀 더 높인다. 그리고 사라비아를 영입해서 팀 득점력을 높이기도 하고 득점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게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라비아가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이 어떻게 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4-3-3 포메이션을 가동한다. 그러면은 아마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되겠죠. 왼쪽은 지금 폼이 좋은 포덴스, 그리고 최전방은 마테우스 쿠냐든 아니면은 라울 히메네스든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배치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황희찬이 뛸 수 있는 그 자리죠. 그 자리에 사라비아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4-2-3-1을 썼을 때 중앙 무티니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4-2-3-1에서 중앙 쪽에 사라비아를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비아 선수가 워낙에 중앙 쪽에서 플레이가 능하기 때문에 중앙 쪽에 배치하면서 아예 플레이메이커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는 4-3-3에서 메잘라로 쓰면서 공격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선의 사라비아가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이선 자원을 봤을 때 포덴스의 폼이 가장 좋은데 여기에 사라비아가 또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이선에서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황희찬입니다. 물론 이제 울버햄튼 성적도 관심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라비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관심은 황희찬에게 집중이 되죠. 로페테기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황희찬은 말 그대로 중심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공식 20경기에서 한 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저 한 골은 리버풀하고의 FA컵 경기에서 나온 골이죠.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는 7경기 출전을 했고요. 그중에 5경기가 선발이었습니다. 한 경기는 교체였어요. 그리고 리그에서 계속 선발로 뛰고 있다는 것은 희소식이죠. 그만큼 로페테기 감독이 황희찬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황희찬 입장에서도 로페테기 감독 밑에서 공격 포인트를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기록했어. 그러니까 로페테기 감독 입장에서는 이놈 봐라, 열심히 뛰네, 효과적으로 뛰네, 저돌적이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황희찬 선수가 득점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상대의 수비수의 시선을 뺏는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득점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돌적인 도파는 당연히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요. 그리고 전방부터 압박하기 때문에 상대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비아가 합류하면 주전 경쟁은 더 뜨거워지겠죠. 말했다시피 포덴스를 제외하면은 이선 자원들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포덴스하고 황희찬이 주전이에요. 근데 사라비아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버햄튼의 이선 자원이 워낙에 많아요. 포덴스, 황희찬, 사라비아, 아다마, 게드스, 네투, 치키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이제 부상 중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서 나름대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주전 경쟁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로페테기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이 흐름을 이어나고자 하는 욕심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4-3-3을 쓸 때에는 결국은 포덴스, 황희찬, 사라비아가 경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덴스가 약간 문제가 있으면 황희찬이 왼쪽으로 오고 사라비아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또는 포덴스, 사라비아가 선발로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라비아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중앙 쪽에서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득점력을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포덴스, 사라비아, 황희찬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사라비아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라비아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라비아 선수가 올 시즌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결국은 주전 경쟁은 뜨거운데 사라비아도 기회를 받겠지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더욱더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선의 주전 경쟁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이선 자원 중에서 먼저 낙점을 받은 자원들은 결국은 포덴스, 황희찬, 사라비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는 4-2-3-1 형태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아예 체질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누누 감독 시절도 그렇고 지난 시즌 브루노 라즈 감독 시절도 그렇고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비 후역습을 했을 때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단 말이죠. 근데 로페테기 감독을 영입했다는 거는 결국은 점유율을 높이면서 주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로페테기 감독은 백포를 가동할 가능성이 큰 감독이니까 4-3-3을 가장 선호하는 포메이션인데 4-3-3, 4-2-3-1 번갈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비아가 아마도 4-2-3-1에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서 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울버햄튼이 로페테기 감독이 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순위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라비아가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고, 황희찬이 사라비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발로 뛸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